어, 이번 시간에는 몸통 그리기를 해볼 건데, 지난 시간에 얼굴 그리기를 했잖아요. 얼굴을 했으면은, 다음은 이제 몸하고, 그 다음에 팔, 손, 그리고 다리, 발. 이런 순서로 이제 진행이 될 건데, 이번에 이제 몸통 그리는 거를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 몸통은 기본 도형으로 생각을 하면 그리기가 좀 쉬울 것 같아요. 뭐, 기본 도형이라고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육면체부터 해서 원기둥, 구체, 뭐 원뿔, 뭐 기타 등등 이런 게 있겠죠. 이게 좀 입체적인 뭐 기본 도형이라고 하면은 평면에서는 뭐 그냥 사각형, 삼각형, 원 대표적으로 뭐 이런 게 있겠죠. 이런 거를 활용을 해가지고 이제 몸통을 좀 더 쉽게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해요. 몸통을 좀 쉽게 그리려면은 우선 이 구체적인 건 생각을 하지 말고 우선 간단하게 생각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간단하게 기본 도형으로 변화를 시키는 방법. 내 머리가 그 복잡한 구조의 몸이 아닌 그냥 단순화된 도형으로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몸통을 표현하는 방법에는 기본 도형을 얘기를 했는데, 음, 입체적인 거니까 일단 뭐 원기둥으로 표현을 할 수도 있겠고, 정면에서 본 뭐 육각형으로 육면체로 육면체로 표현을 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 좀 평면적으로 가서 타원 두 개를 가지고 몸통을 만들 수도 있겠죠. 뭐 이런 식으로 만든다던가, 아니면 그냥 사각형으로 약간 좀 남자 몸통 같은 경우는 이런 느낌으로, 아니면 여기서 이제 여자 몸을 그린다고 하면은 약간 좀 모래시계 같은 모양으로 이런 식으로 가장 단순화시켜서 표현을 해줄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이거를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 우선 그 전에 뭐 각각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그냥 제일 편한 걸로 하면 연습을 하면 돼요. 뭐 원기둥으로 그려서 점점 이렇게 변화시켜 나가는 게 편하면은 원기둥으로 하면 되고, 육면체가 편하면 육면체로 표현을 하면 되고, 아니면 단순히 이제 이 평면 도형들을 가지고 활용을 하는 게 편하면은 그걸로 활용을 하면 돼요. 뭐저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렇게 타원형 두 개를 쓰거나, 음, 이게 육면체는 아닌데 약간 좀 다각형이 있어요. 그냥 다각형인데 입체감이 드는 다각형. 그런 걸 가지고 표현을 해요. 예전엔 그렇게 연습을 했어요. 그냥 뭐 대충 그냥 보조선만 그어놓고 그림을 그려나가도 상관은 없는데, 그냥 지금은 좀 쉽게 그리는 방법들을 알려주고 그러는 거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제 기본 도형으로 변화를 시키는 것도 정말 중요하기는 해요. 그게 돼야 좀 더 이제 구체적인 거로 다듬어 나갈 수가 있는 거니까. 근데 이제 그것만 하면은 안 되겠죠. 또 몸통을 제대로 그리려면은, 진짜 몸통처럼 보이게 그리려면은 몸통에 또 뼈가 있잖아요. 골격. 골격의 구조, 그리고 근육의 형태와 움직임. 이런 걸 알아야 좀 자연스러운 몸통을 그릴 수가 있겠죠. 먼저 골격 같은 경우에는 자세히는 안 그릴 건데, 갈비뼈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약간 계란형처럼 생겼죠. 몸통이 계란형. 여기서 가운데 살짝 횡격막이 있는 부분이 갈비뼈가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약간 삼각형 비슷한 타원형으로 좀 만들어주면은 골반이 또 돼요. 이런 식으로 되면은 이제 이게 골반이 되는 거예요. 여기다가 척추 하나 세우고, 네, 그러면은
이제 이게 몸통의 뼈대가 되는 거죠. 갈비뼈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처럼 총 12개예요. 8, 9, 10, 11, 12.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좀 자세히 표현을 하면은 약간 이게 이쪽으로 오면서 안쪽으로 올라가 있단 말이죠. 이렇게 해서 10번째까지는 이렇게 쭉 내려와요. 10번째까지는 내려와서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11번째가 뒤에 있어요. 뒤에서 약간 앞으로 나와 있고 12번째가 살짝 또 뒤에 있어요. 그러니까 뒤에서 12번째가 이렇게 돼 있고 11번째가 앞으로 살짝 이렇게 나와 있어요. 11번째랑 12번째는 등 쪽을 이렇게 보호를 하고 있고 이렇게 횡격막이 있는 이 앞에 부분으로는 나오지는 않아요. 10번째까지 이렇게 10번째 갈비뼈까지 여기까지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그리고 뭐 골반은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게 하트 모양으로 생겼죠. 완전 하트는 아니고 약간 좀 펑퍼짐한 하트. 네. 가운데 구멍이 뚫려 있고 여기에 꼬리뼈가 이렇게 있고 척추뼈들도 하나하나 세워져 있는데 척추뼈 같은 경우에는 음, 여기가 좀 불룩하고 위쪽이 조금 얇은데 그런 이유가 이 옆모습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사람 척추라는 게 약간 휘어 있잖아요. 허리가 등 쪽이 약간 튀어나와 있고 허리로 들어가 있고 다시 엉덩이로 나오면서 꼬리뼈가 이렇게 튀어나와 있잖아요. 척추가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이게 같은 굵기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앞에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니까 좀 커 보이고 좀 들어가 있는 부분이니까 좀 얇아 보이고 정면에서 볼 때는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옆에서 볼 때는 이렇게 사람 뼈가 휘어 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 네. 해부학 이게 제가 블로그 같은 데다가 제가 따로 예전에 공부를 하면서 그렸던 거를 자료 같은 건 올려놓을 텐데 뭐 자료는 그런 걸 참고를 하면 되고 일단은 이렇게 우리 몸통의 뼈대는 계란이 하나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 좀 쉬울 것 같아요. 아 그리고 또 하나 팁을 드리자면은 그 갈비뼈 계란을 그렸는데 거기에다가 좀 메추리알 정도 크기? 그 정도의 그 정도를 하나 좀 이렇게 겹치게 그려줘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횡격막 모양이 생기고 갈비뼈 모양이 생겨요. 이거는 실제 우리가 몸통을 그릴 때도 많이 좀 도움이 되는 부분이에요. 보통 좀 살이 없는 사람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은 몸통을 그렸다고 치면은 이렇게 횡격막은 약간 티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갈비뼈가 이렇게 좀 티가 나거든요. 몸이. 그리고 이렇게 좀 근육이 있고 뭐 그렇게 되겠죠. 그러면 근육의 구조를 또 한번 알아봐야 되겠죠. 근육 같은 경우에는 근육도 자세히 그리면 또 막 오래 걸리고 그러니까 그냥 대충 그릴게요. 대충 뭐 사람 몸이 이렇게 있어요. 기준은 그냥 남자 몸 기준으로 그리고 있어요. 보통 식스팩은 많이 겉으로 보이는데
실제로는 근육이 여기 밑에 이렇게 하나가 더 있어요. A팩까지는 운동을 좀 아랫배, 하복부 운동을 많이 해야 A팩까지 보이기는 하는데 실제로는 근육이 웬만큼 있다고 해도 A팩까지는 잘 안 보이죠. 근데 몸 이렇게 아랫배 쪽에 근육이 있다는 거 그런 거는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복사근, 사복근이라고 하나요? 복사근? 여기 갈비뼈 쪽에 있는 이 근육의 형태 그리고 옆구리에도 당연히 근육이 있겠고 그리고 다리 이렇게 이어지고 쇄골뼈도 있겠고 가슴 근육 복근은 참고로 이렇게 근육의 결 방향이 세로예요. 복근 근육 방향은 그러니까 사람이 본인 몸을 폈다가 구부렸다가 한번 해보면은 위아래로 움직이는 그런 물론 척추 때문에 움직일 수 있는 거긴 하지만 복근의 형태도 그런데 많이 도움을 준다는 거. 등, 등 근육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대충 이런 식으로 생겼는데 움직임을 표현을 해드리자면은 가슴 근육은 보통 좌우로 움직일 수 있게 되어 있고 복근 같은 경우에는 위아래로 움직일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복사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좀 몸을 또 펼 수 있게 옆구리도 스트레칭 할 때 보면은 이렇게 막 쭉쭉 늘어나는 거 그런 걸 생각해 보면은 대충 근육의 형태들이 어떻게 생길지 조금 상상이 되죠. 굳이 해부학책을 안 보더라도. 근데 해부학책을 보면서 공부를 하면은 또 많이 도움이 되고 그러니까 다른 공부하실 분들은 제 블로그에 있는 자료를 참고를 하시거나 아니면 본인이 갖고 있는 해부학책을 별도로 참고를 해서 따로 공부를 하는 것도 도움이 많이 있어요. 대충 앞모습은 이렇고 뒷모습 같은 경우에는 뼈는 마찬가지예요. 그냥 계란처럼 생겼는데 날개뼈가 이렇게 보여요. 그리고 쇄골뼈가 앞쪽에 이렇게 보이고 어깨뼈가 이렇게 내려오고 똑같이 뼈는 이렇게 막 있고 척추가 세워져 있고 이제 골반이 또 이렇게 보이겠죠? 꼬리뼈도 이렇게 있고 그러면 등 근육 같은 경우에는 먼저 근데 이건 본인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본인이 편한 쪽으로 계속 그리면 돼요. 뭐 역삼각형으로 그리든 뭘 그리든 상관은 없는데 편하게 그냥 그리면 돼요. 그림은 그냥 좀 더 쉬운 방법들을 여러 개를 보여주려고 그러니까 쉽게 그리는 방법들을 여러 가지로 보여주려고 그러는 거고 제가 아까 처음에 설명드린 것들 중에서 그냥 하나하나 해보면서 자신이 맞는 쪽으로 해서 표현을 해 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날개뼈가 조금은 뼈가 보이겠죠. 그리고 뭐 척추 기립근들도 있고 광배근도 있고 광배근이 넓을 광자를 써서 등 배자랑에서 그냥 넓은 등짝의 근육이에요. 그리고 등 쪽은 이게 어깨 팔 쪽 근육이랑 같이 좀 뭉쳐 있다 그래야 되나? 한 덩어리예요, 한 덩어리. 이렇게 팔 근육이랑 등 쪽이랑 연결돼 가지고 너무 좀
대충 그리는 거 아니냐 할 수도 있기는 한데, 구체적인 자료는 블로그에 있으니까 그냥 짧게 짧게 해서 그리는 방법들을, 형태들을 파악하고 그런 게 움직임들을 설명해 드리려고 일부러 이렇게 간단하게 하는 거니까, 구체적인 거는 자료를 직접 보면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여기서는 설명만 듣고. 여기서 근육의 형태들을 대충 그려주면은, 얘네들은 이렇게 위아래로 움직일 수 있는 거, 아이고, 위아래로 움직일 수 있는 거랑 좌우로 움직일 수 있는 게 또 있고, 광배근은 주로 우리가 어깨를 막 벤치프레스 같은 거 할 때 양팔을 좀 들고 이렇게 움직일 때랑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턱걸이 같은 거 할 때, 그런 거 할 때의 모습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등이랑 어깨랑 팔이랑 또 허리랑 근육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목 근육까지, 승모근 있고 목 근육까지 올라가고, 잘 이해를 해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작정 외우는 것보다 근육의 형태나 움직임들이 어떻게 되어 있고 어떻게 또 되는지, 그거를 본인이 이해를 하면서 그림을 그리면은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원래 그렇게 그려야 공부가 되는 거고, 무작정 외우는 거는 도움이 안 돼요. 금방 까먹어서 또 책 찾아보고 계속 책 찾아보고 그렇게 되니까. 옆구리는 아까처럼 이렇게 위로 뻗을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냥 대충 근육들이 이렇게 생겼는데, 이제 움직임을 표현을 해드리면은, 승모근은 좌우로 움직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고, 목 근육도 그렇다고 위아래로 움직이지 않는 게 아니에요. 고개를 숙이거나 고개를 뒤로 젖히거나 할 때 보면은 약간의 움직임이 있다는 게 있어요. 그냥 형태가 이래서 주로 이렇게 움직인다는 거지, 완전히 뭐 이렇게 좌우로 된 형태의 근육이라 해서 위아래로 못 움직이는 건 아니에요. 우리 인체는 이제 골격이라는 뼈도 있고 각각 신경이라는 것도 있으니까, 그런 거에 의해서 몸이 움직이는 거니까, 그냥 음, 일반적으로 그냥 전체적으로 이 근육의, 이 해당 부위의 근육의 기능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냥 보통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그 움직임이 그렇다는 거고, 완전히 이거 외에는 못 움직인다라는 거는 아니라는 거를 알아둬야 돼요. 뭐 대충 이런 식으로 움직임들을 파악을 할 수가 있겠네요. 엉덩이 근육도 보면은 뭐 대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엉덩이에 힘을 줘보면은 어떻게 움직이는 게 알겠죠? 막 쪼그라들고. 이거는 골반뼈, 척추가 이렇게 안쪽으로 파여 들어가 있고, 여기 끝쪽에는 꼬리뼈가 좀 튀어나오겠죠? 네. 이런 식으로 형태가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면 이제는 다음 동영상에서는 이제 실제로 제가 아까 예시를 들려드렸던 기본 도형들로 깎아가지고 어떻게 형태를 잡아 나가는지, 그거를 간단하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